예전에 2014년, 16년 이때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을 때 참 좋은 시절이다. 이 시기가 또 올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다시 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예전처럼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상황. 자, 지금 보면요. 이 90년대부터 이제 24년, 25년 이때가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하는 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24, 25, 26, 27 이렇게 되는데 이 심각해지는 거야, 이제. 전대미문의 신축 공급 부족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문제는 이제 보셨지만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은 알고 있는데 부족한 건 아는데 이거를 수급을 못 해주는 거야.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대부분인 서울, 부산. 예. 규제가 지금 새로 갈 거고 올해 정비사업에 대한 완화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풀릴 거예요. 많이 풀릴 건데도 이렇게 규제 완화가 돼도 빠른 공급 어렵습니다. 풀려도 재빠르게 공급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진행되는데도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업 비용이 증가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증가했어요. 게다가 플러스해서 분양가 규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폭증하는 시대야. 지금 여러분들 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처들 상급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준상급지나 상급지는 와해돼가지고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갑자기 2, 3억이 늘어나거든요. 조합원 고분양가 시대. 그리고 이미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들 어때? 공사비 증액돼달라고 아직도 지금 싸우잖아요. 이게 둔촌주공의 제2의 둔촌주공 사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그건 다 조합원들에 대한 지출로 나가게 돼요. 부담으로 간단 말이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이젠 서울이 10억 시대야. 원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 7억이었어요. 6, 7억. 근데 벌써 이제 3억이 늘어난 거야. 평균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 늘어났어요.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게 풀려야 돼요. 분양가 규제가. 일반 분양가가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순리대로.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재개발 재건축이 순리대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빨리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공급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니까. 어떻게든 정상화 시킬 수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내려가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야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 지금 진짜 큰 문제는 바로 공급이 어렵고 기존의 공급량을 맞추는데도 터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부터 계속 시장에 나올 거예요. 신축 물량이 줄어들면 임차 시장이 불안정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의 임대가가 밀어 올려지고 이게 초반에는 신축 이 대단지나 이런 데는 임대가가 무조건 낮아져요. 뭐 공급 부족 하레비가 와도 한 번에 막 6,000세대, 만세대가 되면은 전세가는 뒤로 빠져요. 무조건 빠져. 둔촌주공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집니다. 일단은 빠져요. 빠지는데 다시 이게 원상복구되고 상승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야. 6개월, 1년이면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 반동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반등하고 밀어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축 입주장이 없잖아요. 입주하는 물량이 없잖아. 그러면 신축으로 원정되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원정 수요. 이제 신축으로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은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 불안을 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 양극화예요. 전세 양극화. 오르는 곳만 오르고 전세가 안 오르는 데가 안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전세 양극화 상황이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미 연준에서 얘기해갖고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한 3차례 내릴 생각이다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림이 시작되잖아요. 일단 매매는 선반영이 돼 있어. 이게 23년에 벌써 선반영 돼 있고요. 전세는 선반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는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직접 내려가야지 효과가 나온다고. 금리 인하되면 효과가 어디서 강하게 나오냐? 전세에서 강하게 나올 거예요. 전세에서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전세 가격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됐는데 생각보다 매매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이 매매 수요가 계속 붙어주려면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가가 계속 불안정하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 수요자가 줄어들어.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매매가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가 처음 봐야 되는 상황은, 매매가도 나중에 반등하고 올라가겠지만 먼저 우리가 목도하고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건 전세 시장인데, 이게 23년에는 뚜렷하게 우리가 전세가 폭등하는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오르는 자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전세 폭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수요가 거의 대부분 전세를 고르게 될 거야. 이사 수요가.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하고 이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갭이 좀 줄어드는 구조가 시장에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2014년, 16년 이때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을 때 참 좋은 시절이다, 사기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시기가 또 올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다시 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예전처럼 1, 2억의 갭이 아니라 갭에 대한 것도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이제는 3, 4억 수준이 되겠죠. 갭도 이제 올라가니까요. 인플레이션 돼서. 그 정도로 이제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이제 갭 투자는 사실상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좋은 아파트를 살 때 갭 투자는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그래서 24년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올 겁니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쏟아져 나온다. 자, 이미 예고된 바가 있어요. 1월 중에 나오는 대완화가 이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도시주택 공급을 늘릴 거다.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 원점 검토한다.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는 초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기획 단계죠. 계획 단계에서 안전진단부터 해서 중간 단계, 이미 우리가 신통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최대한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자체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들의 요건을 또 주겠지. 그래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나왔지만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8천만 원까지 추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요거를 면제하고 또 이제 금액 단위 넣어가지고 줄이겠다는 거죠. 추가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통과를 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게 나왔으면 둘 중 하나죠. 사실 저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상급지 아파트를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하면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상급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면은 지금은 이거를 이용해야지 금액을 최소화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3년에 가장 중요한 현상인 전세 양극화를 활용해서 지금 이미 갭이 상급지임에도 조금 낮은 데들이 있어요. 상급지인데 한 5억, 6억이면은 살 수 있는 데들이 있어. 좀 지나면 이것보다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3년에는 이 단지들을 보면 좀 동네는 상급지. 하지만 아파트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단지는 아닐 거야. 소규모 단지하고 주상복합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지, 뭐 준상급지, 역세권이나 학군지에 있는 신축, 준신축, 요런 애들을 좀 주목하면 좋아요. 소규모이고 주복인 애들이 지금 매매가는 덜 올랐어. 매매가는 덜 회복됐는데 전세가는 많이 올라와줬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갭이 낮아요. 분명히 옆에 있는 단지들은 갭이 뭐 10억 이상 벌어지는데 그보다 뭐 50% 수준으로 갭이 낮은 데가 있어요. 분명히 옆에는 10억 갭이야. 근데 얘는 5억이면 돼. 이런 단지가 있다는 거죠. 덜 회복되어 있고 매매가는 덜 회복되고 전세가는 많이 올라온 단지. 요 단지가 이제 아파트 사고 싶다면 사볼만 하는 거죠. 미리 사놓고 2년 뒤, 4년 뒤 거주할 목적이라면 좋아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단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단지가 목샘프예요. 오목교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소규모 단지예요.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전세가가 빠졌다가 지금 회복이 많이 됐어요. 전세가가 지금 12억까지 올라왔어요. 한때 내려왔을 때는 뭐 한 7억 정도. 자, 그래서 보면 매매가는 지금 회복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다른 데들보다는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런 데 보면은 매매가 지금 직전 거래가 보면은 17억 8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투자 금액이 6억이 좀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잘 여러분들 세팅하면은 5억 갭으로 이제 사놓을 수 있는 목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마포의 합정역세권에 있는 단지예요. 한강 2차. 여기도 주복이죠. 주상복합 형태고, 지금 여기도 지금 매매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최근 거래가 이제 15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16억 대일 거예요. 16억 중반 정도 될 건데,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 금액대에도 살 수 있는 물건은 또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거의 이제 11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호가는 뭐 12억짜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요것도 갭을 5억 이내로 끊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동급의 마포에 좀 상급 단지들을 보면은 이 금액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갭이 거의 한 8억 내외 정도 수준인데, 요런 단지들, 역세권이면서 요런 단지들은 조금 더 갭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대신 입지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포에 있는 자리, 목동 이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포 똑같은 데인데 공동 역세권에 있는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매물이 한 16억대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대로 해서 전세가도 좀 회복이 되면서 지금 한 11억, 10억 정도의 전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한 5억대로 갭으로 사놓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가 분명히 동네 갭은 7, 8억 이상 필요한데, 제가 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지는 4억에서 6억대면 충분히 시중의 다른 단지보다는 2억, 3억 저렴하게 갭을 통해서 매수를 해놓고 고정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들 다 훌륭한 아파트들이에요. 학군지고, 여기도 이제 역세권이면서 한강뷰고, 다 괜찮은 단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수요가 이제는 좀 감소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비용은 증가했고 규제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추가 분담금이 지금 확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주변 시세는 어떻게 돼? 아파트 값은 지금 조정받는 국면에 가고 있잖아. 아파트 값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정비사업지는 어떻게 된다? 피가 빠져요. 피가 빠져요. 자, 지난 우리가 22년에 급락 나왔을 때 보면은 피가 아파트 단지도 많이 빠졌지만 재건축, 재개발, 뭐 한남뉴타운, 노량진, 강남의 재건축 많이 빠졌었어요. 자, 근데 비용이 증가했단 말이야. 비용이 증가했으면 어떻게 돼? 결국 추가 분담금은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늘어난 만큼. 추가 분담금이 확 늘어난 만큼 프리미엄은 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라면 재개발, 재건축 괜찮은 자리들, 프리미엄을 빠지는 거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이런 데들, 노량진에 있는 구역들 피가 빠질 거예요. 지금 노량진도 보면 이 조합원 그 분양가가 예전에는 이제 7억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10억이에요, 10억.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비용이 더 늘어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사면 아파트 값이 안전마진 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안전마진 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프리미엄이 조정될 여지가 더 큰 상황이야, 지금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정 뭐 조합 설립이든 사업 시행인가든 관리 처분이든 간 절차 구역들, 그리고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 절차가 갔던 때는 조금 지금 사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게 확정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규제 완화예요. 규제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도 봐야 돼. 그걸 보면 다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금액이 조정이 될 거예요. 리밸런싱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큰 기회가 지금 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도 가격이 리밸런싱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값이 조정이 되면은 미래 가치가 높은, 미래 가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어디예요? 아파트보다 많이 받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전세가가 낮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프리미엄은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은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접근성 자체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과도 구간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금액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투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투자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프리미엄 반영이 아예 안 돼 있는 현장들이
가장 쉬워요, 투자하기는. 왜냐면 피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절차 안 밟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은 아직 30년 연한이 안 된 거. 이거는 호재, 그러니까 규제 완화되면은 호재를 많이 받을 단지들이야. 왜냐면 안전진단도 안 한다고 생략한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한이 아직 안 된 90년대 후반 아파트, 95년도에서부터 된 아파트들, 이 사이 구간, 아직 연한 되려면 뭐 3, 4년 남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중에서 용적률이 200 전후 되는 애들. 그리고 자리 위치, 입지 좋은 애들. 요런 데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투자처예요.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가장 좋은 상급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입지 서열이 지금 이제 바뀔 거예요, 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떠오른 데가 어디예요? 마용성이었잖아, 마용성. 근데 앞으로 바뀔 거예요. 다음 상승기에는 바뀌어. 입지 서열이 바뀝니다. 이제 마포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생기는 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입지 서열이 바뀌는 초상급지, 아니었다가 이제 상급지가 되는 이 초상급지들, 요런 데를 프리미엄 없이 미리 사놓는 게 진짜 투자예요. 이미 뭐 절차 되는데, 이미 뻔한 데 말고요. 앞으로 좋아져서 시대가 바뀌어. 이제 마용성이 아니라 다른 데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거죠. 1월달 지금 특강 중이죠? 들으실 분들은 서울의 한강변을 투자하는 거, 제가 한강변을 투자하는데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서울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을 최저가로 선점하는 우회 전략,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규제를 피하는 이 두 개로 투자금 1억, 2억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그리고 한강변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특강으로 1월에 진행을 할 테니까 꼭 들으실 분들은, 오실 분들은 강의 특강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의 특강 진행하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썩은 상가 혹은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거 들으시려면 오시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 날은 이제 솔로몬, 저희 김남현 소장이 진행을 해요. 수요일 날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솔로몬 김남현 소장의 특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이 하단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신청해서 오시면 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특급 노량진의 매물, 풀린 물건 보실 분들은 빨리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